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2월 27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우크라이나 망언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의 분노와 지탄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는 2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해명에 나섰는데 자신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폄하한 적이 없다. 자신의 표현이 부족해서 국민들이 오해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있었던 경기도 유세에서 또다시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크라이나 지도자 때문이다. 지도자의 무지 때문이다 라고 하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이재명의 말의 패턴을 읽을 수 있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그리고 잡아떼기를 합니다. 또 상대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 다음 말을 바꿔버리거나 말을 뒤집어 버리죠. 자, 이런 식의 패턴이 항상 반복됩니다. 거짓말, 잡아떼기, 뒤집어 씌우기, 말 바꾸기. 자, 이런 패턴이 이 우크라이나 망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자, 25일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발언했었습니다. 전쟁은 정치인이 결정하고 전장에서 죽는 것은 젊은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6개월 된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려 하지 않는데도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왜 초보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았느냐? 그리고 왜 러시아가 싫어하는데 나토 가입을 그렇게 공언했느냐? 지금 우크라이나 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 자체가 얼마나 무지한 망언입니까? 아니, 나토 가입은 우크라이나의 생존 전략이죠. 역사적으로 항상 러시아에 시달려온 우크라이나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떻게 보면 외교 전략인데 이걸 가지고 초보 정치인의 무지한 선택이다. 이게 러시아를 자극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지금 러시아를 탓하기는커녕 마치 우크라이나가 좀 러시아한테 잘 보이지 왜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이런 침공 당할 이런 빌미를 줬느냐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 지금 미국으로 피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남아서 지금 목숨을 내놓고 결사항전, 이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지금 이런 망언이 나왔으니까 이에 대해서 정말 욕을 정말 한 바가지 먹어도 싼 이런 발언이죠. 자, 이에 대해서 비난이 거세자 26일 페이스북에 자, 해명 글을 올렸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해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발언 전문을 보셨다면 제가 해당 발언 직후 러시아의 침공을 분명하게 비판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폄하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불안한 외교, 안보관을 지적한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나 제 본의와 다르게 일부라도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께 오해를 드렸다면 제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같은 날 있었던 경기도 파주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는 다시 한번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어제 방송 토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만 무지하지 않으면 지도자의 문제만 없으면 그런 걱정 전혀 안 해도 된다라고 또 말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폄하한 사실이 없다? 지금 계속 폄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론회에서도 마치 지도자, 젤렌스키 대통령의 판단 잘못 때문에 이런 러시아 침공을 끌어들인 것이다. 지금 이렇게 발언하고 있죠. 이런 의도죠.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해서 초보 정치인이라서 뭔가 외교에 무지해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 탓으로 지금 이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지금 잡아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 해명글에서 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어느 대선 후보보다 먼저 명료하게 러시아 침공을 비판했고
우크라이나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사실과 다르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던 24일 오후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뭐라고 했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경제 관련이라고는 0. 몇 %인 나라가 전쟁이 났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아니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주가 떨어진 걸 먼저 걱정했던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래놓고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말 바꾸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항상 이재명의 그 인간성이 항상 드러나죠. 입만 열면 거짓말, 말 바꾸기, 뒤집어 씌우기, 잡아떼기. 이건 그 말에서 이 사람의 품성과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 이 인간성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지적했습니다. 당신도 인간입니까? 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자, 한번 보시면, 당신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지금은 감정이 격해져서 입에서 심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해둡니다. 감정이 가라앉으면 되도록 차분하게 글을 쓰지요. 폭격에 깨진 창의 유리를 치우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우크라이나 국가를 부르는 여인의 모습, 소집되어 떠나는 아빠가 울면서 어린 딸의 뺨에 뽀뽀를 하는 모습, 사랑하는 연인을 전쟁터로 보내며 마지막 포옹을 하는 소녀들의 모습, 전 세계인이 다 보는데 표에 눈이 먼 당신만 못 보는 장면입니다. 당신도 인간입니까? 자, 역시 윤석열 후보도 이 망언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대신 사과에 나섰습니다. 잠시 글을 보시면 국제적 망신이며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불행한 일을 겪은 다른 나라를 위로하기는커녕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아무 말이나 하는 모습이 전 세계인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해외로 가지 않고 수도 키예프에 남아 결사항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를 지지한 72%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러시아 침공이 우크라이나 탓이라 하는 것도 심각한 무지의 소산입니다. 타국의 전쟁을 남의 일로 치부하고 말로만 평화를 외치는 정치인에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우크라이나 국민께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대신 사과에 나섰는데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당신도 인간입니까? 똑같은 질문 하지 않을 수 없네요. 감사합니다.